안녕하세요. 국립국악관현악단의 타악기 연주가 김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관현악단에서 쓰는 타악기이고 우리나라에 전해져 오는 타악기인데 여러분들께서 잘 모르실 것 같은 타악기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하나하나 한번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운라입니다. 접시 같은 게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근데 이 악기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요. 운라는 이렇게 생긴 작은 각태라고 하는데요. 소의 뿔을 이용해서 만든 채로 칩니다. 전통적으로 쓰던 운라는 이렇게 3개, 3개, 하나 더 10개로 사용했었는데요. 음정을 좀 더 다양하게 쓰기 위해서 지금은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쓰고 있고요. 최근에는 작곡가들이 이 독특한 음색을 작품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두 번째로는 편경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이 악기가 편경인데요. 이 돌은 경돌이라고 해서 석회암과 대리석의 중간 단계의 돌이라고 해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철사로 연결되어 있는데 전통적으로는 여기는 줄을 매서 사용합니다. 이렇게 음정이 올라갈수록 돌의 두께가 두꺼워져요. 이 나무 받침 위에 기러기가 있어요. 이 기러기 울음소리처럼 맑은 소리를 낸다고 해서 기러기를 여기 놨다고 합니다. 올라가시면 봉황의 머리 봉두라고 하고요. 위에는 공작 5마리, 그리고 이렇게 뻥의 꼬리로 만든 장식까지. 편경도 마찬가지로 이 소의 뿔로 만든 각태로 연주합니다. 소리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12율) 사청성의 음역을 연주할 수 있어요. 조금 전문 용어인데 우리나라의 한 옥타브 그리고 4개의 음정을 더 연주할 수 있고요. 문묘제례악, 종묘제례악 등 제례악에서 많이 사용했고요. 현재 저희 악단에서는 작곡가들이 곡을 쓸 때 이 맑은 소리를 원할 때 이제 편경을 편성해서 저희가 연주를 하곤 합니다. 그럼 다음은 편종을 만나러 가시겠습니다. 가시죠. 네, 보시는 이 악기가 편종입니다. 편경과 보통 이렇게 한 쌍으로 연주되고 마찬가지로 종묘제략, 문묘제략 등 제례악에 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악기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 이 동물 뭐로 보이시나요? 사자라고 합니다. 나무로 만든 목사자 한 쌍이 양쪽에 악기를 받치고 있고 이 받침대 위에 편경과는 다르게 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공작 5마리는 마찬가지로 장식이 되어 있고요. 편경과 마찬가지로 이 각태로 연주를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종에 동그란 부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쳐야지 예쁜 소리가 납니다. 옆에를 치면은 다른 음정이 나요. 딱 이 자리를 치셔야 되고 요즘에는 곡에 따라서 다른 채, 스틱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가끔 작곡가 선생님들이 이제 편종 소리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저희 관현악단 공연에 오셔서 찾아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드세요 선생님.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오신 김에 저것도 좀 도와주시죠.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악기는 축어라고 합니다. 축은 음악의 시작, 어는 음악의 끝을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축은 이렇게 야구 방망이처럼 생기기도 한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연주하는데요. 위에서 아래로 치는 이 모습은 하늘과 땅을 열어주는 모습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소리는 이런 식의 나무 파열음을 만들어냅니다. 어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줄무늬가 있는 호랑이 모양인데요. 9가닥으로 갈라놓은 채를 이용해서 연주를 합니다. 머리를 3번 치고 꼬리를 긁습니다.
축가어는 의식음악, 재래악 등에서 주로 사용되어 왔고 요즘 작곡가들은 이 축가어를 자신의 곡에서 특징적인 부분을 만들거나 그런 효과적인 소리를 만들고 싶을 때 사용하곤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 몰랐던 타악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울라, 편경, 편종, 축어까지 앞으로 공연장에서 만나면 관심 있게 그리고 반갑게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국립국악관현악단의 타악기 연주가 김인수였고요. 다음 주에는 김보드쌤 단원과 함께 연주하는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 놓치지 말아주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